자, 16강으로 갈게요. 17번으로 가는데 우리가 그 다음 감정평가에 관한 업무에 대한 설명에다 옳지 않은 게 돼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 업자가 하는 건 이제 표준지의 적정가격 조사 평가를 하죠.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지는 평가사가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국공유지의 취득 또는 처분 시 평가, 개별공시가를 조사 평가를 하죠. 법원의 계속적인 소송 전매를 위한 토지 등도 감정평가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개별공시가는 평가사가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자, 이 공시지가를 물어봤는데요. 토지는 뒤에서 보지만 표준지 공시가와 개별공시가는 아닙니다. 간 김에 자, 개별만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자, 공시주체가 있어요. 토지공시와 주택공시와 비주거용이라는 게 박근혜 정부 와서 들어됐죠. 그러면서 이 공시주체를 봤을 때 항상 자, 국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줄임말이고요. 시군구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을 줄임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건 시장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항상 개별만 시장이 해요. 그러면 개별공시가는 시장군수구청장, 표준지공시가는 국장이 결정공시합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표준지에 대해서 조사 산정은 평가사가 한다 그랬어요. 근데 개별공시가의 지가는 공무원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장군수구에 있는 공무원이 매겨요. 그럼 공무원은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이 토지 가격 비준표를 만듭니다. 보통 우리가 토갑이라고 암기하시라는데 토지 가격 비준표는 우리가 개별 공시가를 매기기 위해서 평가사가 이제 표를 만들어 줍니다. 각각 개별 토지를 매길 수 있게끔 일반인이 그래서 그걸 이제 국장이 작성을 해서 이 표준지 공시가는 이제 이 토지 가격 비준표는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또 나왔었습니다. 그 국장이 작성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그걸 가지고 매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개별 공시가의 조사 평가는 밑에도 나와 있지만은 시장군수구에 있는 공무원이 매긴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토지 가격 비준표를 기본으로 한 개별 필지를 평가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이 평가사가 하죠. 그래서 토지의 이용의 개발 등을 위한 자문 정보 등의 제공. 그래서 3번만 아니다. 그래서 공시가와 연결시킬 수 있는 문제예요. 18번에 4번을 보시면은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만을 감정평가하는 경우는 전제를 기준으로 해서 아니 되며 분할 시 독립된 용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감정하는 경우는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 전체를 또 기준으로 또 해야 된다는 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만 참고하시고 예상 문제니까. 자, 19번에 옳지 않은 것은 5번 분양가 산정이 택지에 대한 평가는 분양 산정이 확실히 미래에 정해진 것은 기준점을 미래로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한보다. 자, 21번이 이제 이번에 감정평가 시험 문제 참모평가라는 게 나왔었거든요. 3번. 자, 국민은행에 고용이 돼서 평가사가 자격을 가지면은 어떤 대중의 일반인들한테 평가를 받아서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라 그 국민은행에 대한 고용주 고용기관의 자체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나올 수는 있다는 얘기죠. 평가에서 나왔기 때문에. 보시고요. 예상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해드렸지만 우리 기출문제에서 또 어떤 게 중요한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체크하니까 이제 같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22번 같은 건 이제 참고를 하시고 23번은 이제 법령에 규정된 거는 법정이거든요. 2번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부동산 평가에 대한 유형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소송과 관련되는 것은 과거입니다. 과거. 그래도 과거의 일정 시점에 민형사 사건이나 보상평가는 과거가 유력한 증거잖아요. 과거로 기준점을 정하면 소급으로 가야죠. 4번이 정답입니다. 자, 25번 임의적 평가 제도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5번은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계의 임의로 평가 기관의 감정을 의뢰한다는 게 임의적이죠. 그래서 임의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임의적이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부동산 가격 이론으로 갈게요.
자, 우리가 1번은 이제 출제가 됐었는데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1번에 보시면 1번이 정답인데, 자, 부동산 가격은 아무리 그 부동산 자체에 물리적 실체를 옮기는 시멘트 값이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을 이전하기 때문에 소유권 기타 권리이익의 가격입니다. 소유권은 이제 공중 지하, 우리가 이렇게 이 공간에 대한 소유권이 또 있고 내용에 대한 범위가 있죠. 그래서 권리라는 건 이제 물권, 채권 다 있죠. 미법에서 이익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럼 하나의 물건에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라 전세권도 있잖아요. 두 개 이상의 권리이익이 또 존재할 수 있다. 동일한 부동산에. 각각 권리이익마다 개별적인 가격이 형성이 된다고 봐야 되죠. 될 수 있다. 그래서 딱 한 번 나왔다는 거. 자, 2번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는 제가 추천을 안 해드렸는데요. 요즘은 좀 나오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제 봐야 되는데, 특히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학교론 시험에. 자, 경제적 요인에 해당하는 거. 교통체계는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사거리에 전철이 생겼다. 생기게 되면 먼저 인구, 사회적, 그 다음에 어떤 어떻습니까? 정책이 바뀌는 게 아니라 상권이 바뀌기 때문에 경제적이다. 공공시설, 도시 형식 공공시설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거는 사회적이야. 그 다음에 계획이나 규제 들어가면 행정적입니다. 국제화 상태도 이제 국제화, 이제 무역을 한다든가 이런 게 다 수익 창출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재정금융은 누가 봐도 경제적이고 정책은 행정적. 정보화 진전은 이제 우리가 이거는 좀 사회적으로 고쳐주기 바랍니다. 경제적보다는 사회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고, 세제는 행정적이죠. 기술혁신 산업구조와 세금 부담의 상태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세금 부담의 상태는 앞쪽에 조세의 정가가 있었잖아요. 우리 경제 환경에 따라서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세금 부담의 상태는 경제적이고, 세제는 조세 제도니까 행정적이다. 특히 이제 1차, 2차, 3차 산업을 계속 이 산업이 바뀝니다. 3차 산업을 가면은 또 우리가 경제적 효과니까 기술혁신, 산업구조 상태, 세금 부담 상태, 교통체계 상태, 요 세 가지를 좀 주의 깊게 보세요. 특히 작년에 이제 감정평가 올해 시험에 나왔던 게 계획이나 규제, 어떤 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건 다 행정적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뭐 아주 오래된 문제예요. 채용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3번에 부동산의 최대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생산 가치를 추정하는 게 아니라 마켓 밸류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도 마켓 밸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 가치를 이 시장 가치로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때요? 부동산에 이제 가치 발생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자, 우리가 부동산의 가치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뭐가 있느냐. 자, 우리가 이제 이 기출됐던 걸 따면 효상유이라고 암기하는데요. 자, 효용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이 효용이 이제 유용성이에요. 유용성. 자, 주거용은 이제 편리성이라든지 쾌적성 같은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철이 뚫리거나 아니면 공원에 들어서게 되면 편리성이 증가해서 우리가 수요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불안전하기 때문에 가격이 못 만나요. 가격이 만나서 결정이 되면 평가사가 왜 필요할까요? 가치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본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효상유의. 그래서 보는데요. 자, 효용은 맞는데 효율성은 아니거든요. 효율성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효용성은 내가 그 물건을 받았을 때 만족도를 얻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쓸모성, 유용성, 효용성은 맞는데 우리가 효율성은 아니다 라는 것을 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상대적으로 희소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라는 게 우리가 어떻습니까? 공급이 또 늘어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수요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유효수요라는 게 있다, 기출 문제 보겠지만, 유효수요는 사료사와 사료 능력을 다 뒷받침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이전성이라는 것은, 자, 이거는 권리의 이전을 얘기를 해요.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 권리가 이전하면 이제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팔 때, 야, 너 그냥 가져가. 돈 줘.
게 아니라 소유권을 넘겨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5번이 정답이다. 그 다음, 자, 가격제 원칙은 좀 묶어서 갈게요. 일단은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것부터 이제 우리가 조금 가격제 원칙부터 봐야 되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제 쭉 넘겨보시면은 문제가 좀 혼합이 됐죠. 그래서 이제 432로 가시면 18번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에 틀린 것은, 자 3번 가치 발생 요인은 효상 유의가 나오죠. 효상 유의인데 하나만 있어도 가격이 발생한다? 그렇진 않죠. 자, 우리가 이 상호 결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상호 작용에 의해서 가격이 발생,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공기는 유용성은 있어요. 그죠? 근데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희소성이라는 건 없죠. 그래서 우리가 희소성의 토지가 있기 때문에 또 가격이 발생되기 때문에 또 다 발생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19번에 2번을 보시면은 유효 수요란 부동산에 대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좀 제가 좀 바꿔냈거든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건 상대적 희소성이에요. 유효 수요는 이제 밑에 이제 구매력을 수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약간 문제를 또 바꿔봤어요. 일단 양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제 원칙은 뭐 이따가 다시 같이 묶어서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35페이지 가시면 25번, 24번. 자, 가격의 형성 요인인데 요새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4번에 가시면 이제 예상 문제인데, 가치 형성 요인 중 개별적인 분석 기준은 될 수 있는 객관화할 수 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개별적 요인은 모든 부동산에 공통적으로 객관화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또 그냥 예상 문제로 한번 뽑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5번 같은 경우는 436 가치 발생 요인은 옳지 않은 것은 4번. 자, 이전성이라는 것은 이 권리를 전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이 아니라 법적인 개념이죠. 이렇게 보셔야 되고, 26번에 사회적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공공시설이죠. 나머지는 다 경제적이다. 특히 이제 산업구조와 세부담 상태는 경제적, 교통체계 경제적, 주택의 시책 이런 거는 행정적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가격제 원칙은 뭐 이따가 제가 같이 묶어서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정도만 볼게요. 자,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이 32번 우리가 439, 32번을 보시면은 5번에 이제 이 가격의 개별 요인은 개별적인 요인을 분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 요인이다, 이렇게 쉽게 좀 냈네요. 자, 그렇게 보시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실 내용은 어디서부터 스타트를 끊냐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특히 이제 우리가 그 430페이지에 갔던 부동산 가격에 틀린 것은 1번은 아까 이 기준점은 감정평가를 의뢰일을 기준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이렇게 가셨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치와 가격이 좀 비교가 되죠. 그래서 428페이지 9번 문제입니다. 428, 9. 자, 우리가 감정평가라고 한다는 것은요, 감정평가는 가치를 살펴서 가격으로 평가를 합니다. 가치와 가격이 다르죠. 그럼 우리가 가치가 높으면 가격도 높죠. 그럼 우리가 지금 어때요? 지금 이 부동산이 실제로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실제 과거에 거래됐대요. 지불된 금액이래요. 그럼 20억으로 거래가 됐다는 것은 과거에 거래가 됐기 때문에 과거의 값입니다. 과거. 가격은 과거 값이라는 게 가치와 바꿔서 나왔었거든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그 자체적으로 가치라는 거, 과거를 가격을
이 전문가는 중개사입니다. 근데 평가사는 과거에 거래했던 지불된 금액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장래가 중요하죠. 그래서 장래에 여기 상가 건물인데 전철이 뚫릴 것 같다.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이런 공원이 들었을 것 같다. 뭐 주거용이면 장래액을 현재 가치로 바꾸는 게 가치거든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평가사가 전문가입니다. 평가사.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제가 재미있게 제 야매가 좀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하니까 가격합니다. 좀 약간 재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올 바꿔냈고요. 그럼 우리가 가치가 여러 가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주어진 시점에서 자, 가치를 가지고 가격을 매기기 때문에 하나의 가격을 매겨지잖아요. 하나밖에 없죠. 주어진 시점에서 가격은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가치는 무수히 많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얘는 주관적이야. 얘는 객관적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조금 추상적이다. 하나로 표현하니까 구체적이다 라는 표현을 쓰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이제 단기장기라는 자체가 부동산은 내구성이 강하기 때문에 단기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가치와 가격을 봤을 때 가치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이 장래가 오래 가기 때문에 장래에는 가치가 있는 거죠. 자, 빵은 소모성이 강하기 때문에 빵 가격이 3년 있다가 오른다고 해서 지금 오르진 않죠. 근데 거기에 신도시가 3년 있다 들어선다? 지금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가치가 높다. 단기는 괴리됩니다. 다르다는 거죠. 다를 수 있죠.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싸게 나왔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수요를 늘리겠죠. 그럼 다시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럼 가격이 조정되면서 가치와 일치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격과 가치가 장기적으로는 균형을 이룬다고 말도 할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일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기는 다르고 장기는 같다라는 게 바뀌었어요. 구분해 보시면. 그래서 3번에 이제 우리가 수요공급이 변동은 단기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장기에선 일치한다.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치와 가격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좀 뽑아본다면, 어때요? 넘겨보시면, 자, 9번 문제 풀었죠? 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니다. 자, 앞쪽에서 이제 가치 원칙만 남았어요. 그 다음에 좀 넘기시면은, 431페이지 16번. 자, 틀린 거 3번. 자, 이게 이제 기출문제죠. 자, 가격이죠. 가격은 과거, 재치. 우리가 어때요? 현재는 가치. 그래서 가격은 대상부동산에 대한 과거의 값이고 가치는 장래에 대한 편이 현재 가치로 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넘기시면 17번도 봐야 되죠. 자, 17번을 보시면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이 선풍기를 샀는데 한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10년 지나서 팔 수는 없죠. 교환은 그 시장에서 지금 내가 물건을 매도했을 때에 대한 가치가 교환가치거든요. 사용가치는 내가 아직 그 효용이 높기 때문에 사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가치예요. 그럼 사용가치가 교환가치보다 크면 나는 보유하겠죠. 그러면서 선풍기를 제가 계속 사용합니다. 근데 이 선풍기가 조금 30년, 40년 지나게 되면 거의 쓸모가 없어요. 근데 골동품이 되다 보니까 교환가치가 크면 또 처분하게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자가치와 시장가치 중에서는 이 사용가치와 투자가치가 이제 주관적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이 교환가치와 시장가치가 똑같은 객관적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얘와 얘는 다르죠. 유사한 개념이 아닙니다. 사용가치는 밑에 해설을 해놨지만 특정한 용도로 사용했을 때 가치예요. 교환은 매도했을 때 가치죠. 그 다음에 이제 투자가치는 이번에 별표 한번 쳐놓으세요. 우리가 기출에 예전에 투자가치는 객관적이라고 나왔거든요. 투자가치는 주관적입니다. 보험가치는 보험금 산정과 보상에 대한 기준이고, 과세는 이 재산세, 세금을 부과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익가치는 보존과 보존 같은 공공목적의 비경제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십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다 이제 풀었죠. 우리가 관련된 거 풀었고, 가장 어려운 게 이제 그 가격제 원칙인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434페이지로 가시면 22번은 아까 똑같은 문제네요. 좀 중복이 됐네요. 그럼 가치의 재원칙으로 해서 갈게요. 가치의 재원칙 가장 여기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스타트를 끊는다면 426으로 가시면 이제 5번, 6번, 7번, 8번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제 원칙은 별표를 한 3개 치시는데 얘는 무조건 문제가 하나 배정이 돼요. 적합과 균형이 거의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옛날의 트렌드는 거의 종합적으로 냈어요. 어디가 정답인지 모르죠. 근데 지금은 딱 확정이 되기 때문에 적합과 균형을 찍으면 거의 정답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감정평가 가치의 재원칙이 아니라 감정평가의 원리라고 했었거든요. 원리가 원칙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배우시는데 5번에 1번에 보시면 기회원칙은 부동산 가치는 그 부동산 생산비를 전부 합친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떤 투입되는 추가적인 비용이 있다면 그 비용만 합친 것이 아니라 기여도를 보는 겁니다. 생산비가 아니라 기여도, 기여가치 합이 전체 부동산 가치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트렌드는 이 적합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어때요? 이 트렌드가 이따 나오겠지만 그 부동산과 주위 환경과의 적합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어때요? 부동산이 가지는 제 특성은 그것이 부동산이 시장 수요와 일치되거나 주변에 이 토지 이용과 어울릴 수 있을 때 대한 가치를 창출한다는 게 나오면 적합을 찍으셔야 돼요. 약간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잉여 생산성의 원리가 아니라 수용급 상호작용에서 결정되는 건 수용급의 원칙이고요. 최대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투입되는 생산 요소의 결합. 이 적합이라는 자체는 지금 이 대상 부동산과 주위 환경이 안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시장 안의 주택 같은 거는 우리가 치유가 불가능하거든요. 그 얘는 무조건 경제적 감가가 떠야 돼요. 그래서 외부적인 게 또 생략이 돼서 외부 환경과에 대한 적합이거든요. 그래서 외적과 경쟁을 잘했죠. 근데 균형은 달라요. 균형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이제 그 내부 구성 요소죠. 그래서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 또는 이제 이 토지하고 건물이 있다면 적응 상태.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있을 때 여기 투입되는 게 생산 요소예요. 그러니까 생산 요소가 구성 요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하면 균형을 찍으셔야 돼요. 적합이 아니죠. 균형과 적합을 바꿔낼 가능성이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보신다면 5번이 우리가 맞죠. 일단 4번은 최대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생산 요소의 결합은 균형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예상이 요즘은 예측의 원칙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 가치란 장래기 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다는 것은 장래라는 표현을 쓰고 가치라는 말을 쓴다는 건 오래 간다는 거죠. 내구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5번만 맞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가치의 재원칙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평가의 원리가 아니라 이 여러 가지 13가지 원칙이 있거든요. 감정평가사가 지켜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부지와 건물에 대한 거는 내부적인 거잖아요. 자, 이것은 균형의 원칙이 되겠죠. 구성요소라는 자체는 생산요소와 구성요소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토지, 노동, 자본, 경영이 각 생산요소에 배분되고 그 수익을 토지에 배분돼요. 나중에 토지로 가거든요. 그래서 토지 잔여법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나 잉여 나오면 무조건 수익 배분이고요. 이건 딱 한 번 더 씁니다. 부동산의 유효성이 최고도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그 속한 지역의 환경과에 대한 적합이라는 것은 적합의 원칙이죠. 자, 경쟁의 원칙도 딱 한 번 나왔는데 우리가 만약에 순댓국집이 장사가 잘 돼요. 줄을 서시오. 그럼 경쟁이 심하다 보면 이 혀가는 경쟁을 또 야기시키고 또 옆집이 생기다 보니까 초반에서 소멸된다는 건 당연히 경쟁이 들어갔으니까 경쟁의 원칙이다. 자, 5번이 되게 쉬워요. 아까 5번은 5번 똑같이 위에. 자, 일반 제와 마찬가지로 가치 형성량이 변화입니다. 변화가 들어가나 변동 들어가면 변동의 원칙 찍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7번은 부동산 가치 재원칙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자, 이제 균형 아니면 적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좀 쉬었다가 할 건데 그 적합 아니면 균형이 뜹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균형과 적합 위주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쉬었다 갑니다.